한국공인회계사에 주관 FAT 1급 제17회 실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사랑슈즈는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기간은 제6기이다. 실무수행 유의사항입니다. 1번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2번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적요는 생략하지만 분기할 때 대변에 상품이 나오는 경우는 적요 8번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예금, 즉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에 대해서 K랩 프로그램에서는 거래처 코드를 생략했지만 더존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예금, 당좌 예금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번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하여야 한다. 이 4번이 FAT 1급에 추가로 나오는 문제인데, 받으러움, 지급어음 등 채권 채무에 대해서 문제가 요구하면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5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FAT 1급은 도소매업입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번호인 500번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용 항목은 다 800번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문제입니다. 1번 사업자 등록주에 의한 거래처 등록 자료 설명은 주식회사 하늘슈즈와 2016년 4월 1일에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평가 문제는 거래처 등록 3200번에 등록을 하고 메일 주소도 입력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3200번을 입력을 하고 기본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요 추가사항에다가 4번에 담당자 메일 주소란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정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은 주식회사 사랑슈즈의 전기 제5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평가 문제는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현재 차액이 6,616만 5천원 발생했습니다. 비교했더니 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212니까 여기다가 213 316만 5천원,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 700만원이 아니고 7천만원입니다. 70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이게 차액이 0이 됐습니다. 창을 닫고. 3번 거래처별 초기율 등록 및 수정입니다. 자료 1 거래처별 채권 채무 명세서가 있는데 계정 과목은 받으러움이고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헬로슈즈 530만원, 참고는 하단의 약속음을 참고하는데 수치 구분은 자수입니다. 자수란 말은 내가 직접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래일자는 2015년 10월 10일, 자료 2번에 보관 중인 약속 어음인데 금액은 530만원이고 어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일은 2015년 10월 12일이고 지급기일은 2016년 4월 10일, 지급지는 국민은행입니다. 그리고 발행인은 헬로슈즈고 수치는 사랑슈즈가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은 주식회사 사랑슈즈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입력되어 있다.
평가 문제는 자료 1과 자료 2에 의하여 거래처별 초기율 사항을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를 클릭합니다. 계정 과목에 받으러움을 선택합니다. 이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은 이 거래처 코드에 바로 입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어음이나 차입금 화면을 이동할 때는 탭키 또는 더블 클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코드, 거래처명, 만기일자, 어음번호, 금액을 적는欄이 나옵니다. 이 코드에 F2를 클릭합니다. 거래처는 헬로 슈즈입니다. 헬로 엔터 하고 엔터. 만기일자는 지급기일이죠. 2016 0410 엔터. 어음번호는 00420 15101 0123456789 엔터. 금액은 5300 플러스 엔터. 수치 구분은 아까 자수라 그랬죠. 자수 1번. 발행인은 여기 물음표를 클릭합니다. 헬로죠. 여기다가 헬로 엔터. 배서인은 안 적습니다. 만약에 이 수치 구분이 타수를 적을 때는 이 배서인도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수기 때문에 배서인이 없습니다. 발행일자는 2015 1010 거래일자도 2015 1010 그리고 어음 종류는 전자죠. 여기 보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약속, 일반, 상장, 당장 쭉 나와 있죠. 지금 전자입니다. 6번. 그리고 지급기간은 물음표를 클릭해서 국민은행입니다. 확인. 그리고 지점은 서대문 지점입니다. 여기다가 서대문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받으러움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 입력이 끝난 겁니다. 창을 닫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코드번호 3101번 거래처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1번 신용카드 매입 자료에 한 거래 입력인데 자료 설명을 볼 것 같으면 매출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 비용을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평가 문제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죠. 이건 접대비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거래처 직원이 아니고 우리 종업원들과 식사한 거라면 복리후생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과 매입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접대비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차변에 접대비 13만 2천원, 대변엔 미지급금 13만 2천원인데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0402 차변에 접대비 여기는 500번대 없습니다. 다 800번대를 선택합니다. 금액은 13만 2천원이 되고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 적어야죠. 플러스 우리카드 금액은 13만 2천원 엔터. 2번 통장 사본에 한 거래 입력입니다.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인데 4월 12일 날 100만원이 입금이 된 겁니다. 자료 설명은
1월 20일 대손 처리하였던 주식회사 신혼수주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평가 문제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1월 20일 날 대손 처리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회수 불능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월 20일 거래 자료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월 20일 0120 여기 보면 분계가 차변의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상계했는데 요 대손 충당금을 대변으로 도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그리고 대변엔 109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상 매출금 100만원 대손된 것을 회수했기 때문에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 대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만원입니다. 4월 12일 0412 차변에 보통예금 103 거래처 코드 적어야죠. 플러스 신한은행 조교 생략하고 차변에 100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 108번이죠. 여기는 109번입니다. 109 방향키로 갑니다. 엔터 그리고 100만원 이 보통 예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습니다.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여기다가 대손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떤 계정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K랩에선 옆에 외상매출금, 파드럼 쭉 나와 있는데 더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대손 충당금을 쓸 때는 그 해당되는 계정값을 찾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외상 하고 치면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여기다가는 109번을 쓰면 되는 겁니다. 3번 약속어음 발행 거래와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약속어음은 전자어음으로서 550만원을 발행을 하고 보통예금은 찾으신 금액 즉 출금이 250만원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다모아 신발 주식회사의 외상 매입금 800만원 중 일부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800만원이 되고 대변엔 550만원 어음 발행했죠. 지급어음 55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25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250만원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이나 보통예금 모두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자어음을 살펴보면 어음 번호가 20개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3개는 은행 코드 번호고 8개는 거래 일자입니다. 그래서 004 2016년 4월 22일이고 나머지 9개의 숫자는 1년 번호입니다. 발행일은 2016년 4월 22일이고 지급일은 2016년 10월 22일입니다. 평가 문제는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분계를 해서 일반 전표 입력을 하는 겁니다. 2번 전자어음을 등록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수령일 2016년 4월 20일이고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고 매수는
판매가 되겠습니다. 보통 문제는 어음은 자금 관리만 하는데 이 문제는 전자어음을 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4월 22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800만원, 대변엔 지급어음 550만원과 보통예금 250만원입니다.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보통예금은 모두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급어음 계정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를 합니다. 문제에서 자금 관리 이전에 어음을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음 등록은 기능모음을 갑니다. 기능모음. F11입니다. F11에 가서 어음을 등록한 다음에 자금 관리는 F3입니다. F3에서 자금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문제는 자금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어음 등록도 하라고 했습니다. 4월 22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플러스 다모와 신발 800만원, 대변에 지급어음 같은 거래처죠. 3003 55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3 플러스 신한은행 2500 플러스 엔터. 지급어음에 대해서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음을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F11 기능모음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음 등록 메뉴가 나옵니다. 어음 등록을 클릭합니다. 수령일은 2016-0422.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입니다. 4번의 전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확인. 그리고 어음번호를 적습니다. 004 2016-0422 123456789. 그리고 매수는 한 매입니다. 등록, 예, 종료. 어음 등록이 끝나면 자금관리, 즉 기능모음에 여기 자금관리가 있습니다. 또는 F3을 직접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 F3을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지급어음 관리가 나옵니다.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어음 등록한 4월 22일 어음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어음 종류 전자 발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만기일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 만기일은 2016 1022 그리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럼 이 저교에 이렇게 지급어음에 어음 발행한 것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인데 사무실 임차료로 찾으신 금액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임차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자료 설명은 사무실 4월분 임차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차변에 지급 임차료입니다. K랩에서는 임차료 계정 과목이지만 이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지급 임차료 계정을 사용합니다. 차변의 지급 임차료, 대변엔 보통 예금입니다. 4월 30일 차변에 지급 임차료, 여기다가 임차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임차료, 지급 임차료죠. 800번대 3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3
플러스 신한은행 30만원. 5번에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택배비 12,000원을 지급한 거네요. 자료 설명. 5월 10일 주식회사 나라라 금전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택배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택배비는 착불로서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상품을 구매하면서 택배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상품을 매입할 때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 12,000원이 되고 대변엔 현금 12,000원입니다. 출금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지만 상품을 매입할 때는 상품이라는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5월 10일 출금 전표 1번 상품 12,000원. 6번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인데 찾은 금액이죠. 자료 설명. 4월 20일에 기아자동차에서 구입한 승용차의 1회분 할부금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1회 할부금을 지급한 거죠. 자동차 구입할 때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대변의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을 감소를 시킵니다. 차변의 미지급금 330만원이 되고 대변엔 보통예금 330만원입니다. 미지급금과 보통예금 모두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5월 20일 차변에 미지급금 플러스 기아자동차 33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3 플러스 신한은행 330만원. 문제 3번 부가가치세입니다. 주식회사 사랑슈즈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연해 슈즈에게 발행을 한 거죠. 종목은 품목은 2개입니다. 자료 설명.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6월 25일에 계약금을 받았으며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선수금하고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평가 문제는 품목이 2개이기 때문에 복수 거래를 이용하여 매입 매출자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의 거래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과세 매출이 되고 품명은 복수 거래를 통하여 입력을 하고 거래처는 연해 슈즈가 되고 전자세금은 공란으로 두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이렇게 전자발행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아까 계약금 받았겠죠. 6월 25일 일반 전표에 가서 금액을 확인하니까 124만원 나왔을 겁니다. 차변에 선수금이 되고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자세금에 전자발행을 입력을 하면 안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자동 입력되는 겁니다. 먼저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해서
6월 25일 0625 선수금 금액을 확인합니다. 124만원 확인이 되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0702 유형은 과세 매출, 품명은 여기 복수 거래를 클릭합니다. 키높이 슈즈, 키높이 슈즈, 수량 100개, 단가 72,000원, 플랫 슈즈, 수량 100개, 단가 52,000원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래처 플러스 연애 전자세금기에서 발행할 거니까 그냥 통과. 분계는 혼합입니다. 혼합 3번. 차변에 아까 선수금 있었죠. 선수금 124만원.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 1240만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체 메뉴에서 여기 부가가치세 2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7월 2일입니다. 0702 0702 그리고 엔터 쭉 치면 됩니다. 미전송 나와 있죠. 체크를 하고 위에 전자 발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 나왔죠? 확인. 전자세금 계산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발행을 클릭합니다. 발행됐다는 메시지가 나왔죠? 확인입니다. 발행을 하게 되면 여기 국세청 발행 대상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빌 36524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죠. 여기에 미전송을 체크를 하게 되면 그리고 매출 조회를 클릭합니다. 미전송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전송을 체크하고 매출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발행 여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옆에 여기도 발행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눌러도 됩니다.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미전송의 매출 조회에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송이 성공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미전송을 체크를 없애고 전송 성공을 체크하면서 매출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전송한 것이 전송 성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고 전자세금의 발행도 역시 창을 닫습니다. 지금 매입 매출 전표에 전자세금에 입력이 안 돼 있죠. 이거는 아까 띄워놓은 차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여기다가 0702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전자 발행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 거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품목은 승용차인데 1598cc입니다. 승용차가 1000cc를 초과하게 되면 불공 매입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료 설명 영업부용 승용차 5인승
1598cc를 구매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차량 구매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결제할 예정이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되고 대변엔 미지급금입니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구입한 자산을 등록하시오. 자산 코드는 1001번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고 상각 방법은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는 거래 유형은 1000cc 초과이기 때문에 불공 매입이 되고 품명은 승용차고 공급가액 1,500만원입니다. 거래처는 오송 자동차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입력을 표시하고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되고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계정 과목을 기입하면서 코드 번호 쓰고 자산 내용 쓰고 취득일 그리고 이 내용을 쭉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7월 12일 유형은 불공 매입 54번이 되고 불공제 사유는 3번의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 및 유지입니다. 선택을 하고 품목은 승용차, 공급가액은 1,500만원, 거래처는 오송자동차, 전자세금에서 받았죠? 전자입력은 1번입니다. 여기다가 1번. 그리고 분계는 혼합 3번이 되겠습니다. 상품이 아니죠. 차량 운반구로 교체합니다.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1,650만원.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되니까 전체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 클릭합니다. 계정 과목은 물음표를 클릭해서 차량 운반구 확인 그리고 엔터 코드 번호는 1001번 자산 승용차죠. 승용차 취득일은 2016-0712 정률법입니다. 신규 취득이니까 요 4번에 신규 취득 및 증가에다 입력을 합니다. 1,650만원. 그리고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고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5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우측에 금액이 나옵니다. 경비 구분은 무조건 800번대라 그랬죠. 여기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800번대 경비 구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창을 닫습니다. 3번 매출 거래입니다. 카드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 상품 말랑이 슈즈를 강진주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 카드 매출은 외상 매출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래 유형은 카과 매출 17번이 되고 품명은 말랑이 슈즈가 되고 공급가액을 쓸 때는 이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를 적습니다. 여기다 44만원 되어 있는데 입력을 할 때는 48만 4천원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44만원과 4만 4천원이 분리되어 입력이 됩니다. 거래처는 강진주가 되고 분계 유형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7월 22일
카가 매출 17번이 되고 신용카드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음표 클릭하면 삼성카드가 나옵니다. 확인, 또 확인. 품명은 말랑이 슈즈.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484 플러스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44만원과 4만원은 분류가 됩니다. 플러스 강진주. 분계는 카드입니다. 카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48만 4천원은 삼성카드에 대한 거래처입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4번 면세 매입에 대한 매입 거래입니다. 면세 매입이기 때문에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품목은 성공 고객관리하는 도서입니다. 자료 설명. 호암출판사에서 매출 거래처 선물용 도서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매출 거래처 도서를 외상으로 구입했죠.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라고 해서 불공매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불공매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산서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게 되면 면세 매입입니다. 그래서 거래 유형은 면세 매입이 되고 품명은 성공 고객관리고 공급가액 거래처 전자세금에서 전자입력을 선택을 하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상품을 접대비로 변경시켜주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8월 12일 0812 유형은 면세 매입 53번이 되고 품목은 성공 고객관리. 수량 20개, 단가 2만원. 거래처는 호암출판사, 호암출판사가 되고 전자 1번, 그리고 분계는 혼합 3번이 되겠습니다. 상품이 아니고 거래처의 선물용 도서기 때문에 접대비가 되고 800번대 접대비. 그리고 대변엔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40만원 400 플러스 엔터. 5번 매출 거래인데 과세 매출 반품입니다.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겁니다. 여기 두 가지 품목이 반품되어 왔네요. 자료 설명. 판매한 상품이 불량으로 반품되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외상 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평가 문제는 복수거래를 이용하여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전자세금에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 보면 이것은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과세 매출이 되고 복수거래 입력을 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옵니다. 거래처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생략하라 했기 때문에 전자입력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은 외상이 되겠습니다. 8월 22일 유형은 과세 매출 11번이 되고 품목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복수 거래를 클릭합니다. 외지힐 운동화 수량 -5
단가는 13만원, 키 높이 슈즈 마이너스 2개, 단가는 7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나왔습니다. 거래처는 플러스 다 산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 업무 생략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전자 입력을 합니다. 1번. 그리고 분계는 외상입니다. 2번. 하게 되면 이렇게 분계가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6번 매입거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8월 30일 슬림형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자료 설명: 업무용 노트북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업무용 노트북이면 비품입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대변엔 미지급금입니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자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이건 받은 거니까 뭐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 51번이고 품명은 슬림형 노트북입니다. 공급가액은 140만원 부가세, 거래처는 서울 PC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입력을 표시하고 분계는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비품으로 변경시켜주고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8월 30일 유형은 과세매입 51번이 되고 품명은 노트북, 공급가액은 140만원, 거래처는 서울 PC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노트북 상품이 아니고 비품입니다. 여기다가 비품. 대변에 미지급금, 금액은 154만원, 엔터. 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납부입니다.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567만 6,750원이 출금됐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을 반영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세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평가 문제는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 입력을 참고하여 7월 25일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7월 25일 분기하라는 겁니다. 6월 30일은 참고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 전표 6월 30일을 조회하게 되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엔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전자신고래이기 때문에 전자세액공제 만원이 있습니다. 그 전자세액공제는 우리가 잡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이게 567만 6,750원이 있었습니다. 이 미지급 세금을 오늘 7월 25일 날 납부하는 겁니다. 차변에 미지급 세금 567만 6,750원이 되고 대변엔 보통예금 567만 6,750원이고 보통예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예금이 567만 6,750원이 감소를 한 것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창을 닫고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먼저 6월 30일 조회합니다. 0630 하고 조회했더니 이렇게 분계가 나와 있죠. 지금 요 미지급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입니다. 567만
6,750원입니다. 0725 차변에 미지급세금은 거래처 코드 없습니다. 5676 750 엔터. 대변에 보통예금 103 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 적는 날 했죠. 플러스 신한은행 5676 750 엔터. 문제 4 결산.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1번 유가증권의 평가 수동결산입니다. 수동결산은 분개를 하고 일반전표 12월 31일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A회사 주식수는 1000주인데 장본은 단위당 1400인데 기말평가는 단위당 1700입니다. 그래서 단위당 3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곱하기 300을 해서 30만원이 평가이익이 발생을 했고, B회사 주식은 2000주가 한 주당 15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오늘 1600입니다. 그래서 한 주당 100원이 증가됐습니다. 곱하기 100하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30만원과 20만원 더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차변엔 단기 매매증권 5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50만원입니다. 2번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입니다. 퇴직금 추계액 내역 김철수 영업부, 이영희 영업부에서 합계가 550만원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 5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추계액이 나와 있습니다. 추계액이란 말은 뭐냐면 오늘 날짜로 전 종업원에게 줄 퇴직금 총액입니다. 그래서 추계액 마이너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뺍니다. 잔액을 뺀 금액이 바로 퇴직급여 추가 설정액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추계액이 550만원입니다. 마이너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해야 되는데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느냐 하면은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확인해서 그 잔액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0이었다면 추가 설정액은 550만원이 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100만원이 있었다면 추가 설정액은 4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에는 이 추가 설정액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잔액이 없다면 550만원, 잔액이 100만원이면 45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12월 31일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비유동 부채의 장기 차입금밖에 없습니다. 즉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계액 550만원에서 충당 부채 잔액이 없기 때문에 추가 설정액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먼저 수동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50만원. 창을 닫고 결산 자료 입력 01-12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는다 그랬죠. 도소매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더존 프로그램은 K랩 프로그램처럼 퇴직급여에 대한 보조창이나 대손상각에 대한 보조창이 없습니다. 직접 입력을 합니다. 판매관리비의 퇴직급여 1200 2번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550만원 엔터. 더 이상 자동이 없죠. 자동 입력이 끝나면 여기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 확인. 그리고 창을 닫습니다. 자동 입력에 대한 붕괴가 됐는지 확인하려면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12월 31일 여기 보면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문제 5번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1번 일일자금 명세를 조회해서 2016년 3월 16일 현재 일일 거래 내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자금관리에 일일자금 명세를 클릭합니다. 3월 16일 0316 엔터 9분의 1일 거래를 보니까 차량 유지비 21,000원 현금 지출했습니다. 또 여비교통비도 52,000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당좌예금은 5만원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면 당좌예금 당일 증가 5만원이고 보통예금은 단일 증가 35만 2천원입니다. 문제에서는 당좌예금 50만원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과세 표준과 공제 가능 매입세액으로 오른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1기 예정이니까 0101 0331 엔터. 과세 표준은 여기 합계 8,758만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리고 공제 가능 매입세액을 물어봤습니다.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여기 187만 4,800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76만 4,800원을 차감한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답은 과세 표준은 8,758만원,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111만원이 되고 납부할 세액은 7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답안 수록을 클릭합니다. 실무 문제 답안에서 아까 1번은 4번이었고 2번은 2번입니다. 그리고 이론 문제 답안을 입력한 후에 USB 저장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